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자, 2019년도 1회 실기시험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자, 실기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 1회 합격생님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합격자 발표 전이기 때문에 가다반을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자, 2회와 3회 실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큐넷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공정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정확한 채점위원회 채점 결과 발표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2회와 3회 실기를 준비하는 2019년도에 꼭 합격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필답형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마무리를 하시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회 기출문제, 자, 산업기사 1회 기출 보건문제를 통해서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독학을 하시던 인강을 들으시던 자, 실강을 하시던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공부의 노력들이 자, 시험장에서 고득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이 답안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이랑 답안 작성 시에 실수하지 않도록 시험장에서의 시험 문제에 포인트를 잘 꼼꼼히 짚고 가시면 자, 실수가 되는 부분 점수 감점이 없을 거라고 확신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2019년도 1회 기출 보건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 큐넷에서는 필답형 문제 공개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시는 여러분의 모범 답안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보건 기출문제이므로 해당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해당 문제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답안 작성 시 곤란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실기 같은 경우엔 5영역이 실기, 필답형 실기 시험 범위인데요. 자, 문제는 약 20문제 정도를 내외로 하고 나옵니다. 자, 산업기사 뭐 10문제 내외라고 하는데 하위 문제 있고요. 그 하위 문제 자체가 자, 알고리즘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먼저 나오고 업무 프로세스 나오고 그죠? 알고리즘 문제 나오고 전산 영어 나오고 해서 문제의 문항수가 영역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공부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에는 영역별로 공부한 걸 어떻게 해요? 섞여 있을 때, 문제가 섞여 있을 때도 내가 시험장에 가서 영역별로 풀지, 1번부터 풀지 연습을 하시는 중요한 준비 기간을 꼭 거치고 시험 약 이틀 전부터는 그런 연습을 하고 가셔야 고득점 받고 실수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씩씩하게 문제 풀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번 2019년도 1회 데이터베이스 산업기사 문제는 자, 25점 내외에서 25점 크게 두 문제로 데이터베이스 영역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자, 알고 보면 두 문제가 아니고 7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문항과 관련해선 제가 지금 4번, 5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A형과 B형 문제는 동일하지만 순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대신 자, 세 문제는 한 문제에 묶여져서 나오고요. 예,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답방지가 해당 문제 영역에 묶여져서 나옵니다. 자, 이걸 부분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4번 문제는 크게 9점이지만 그 하위에 세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한 문항당 몇 점? 3점이었다는 거죠. 자, 필답형 시험은 여러분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단답형 시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가 기입하세요, 쓰시오로 마무리가 돼서 여러분이 검은 볼펜 들고 가셔서 명확히 답항란에 시험지에 적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필답형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용어와 관련된 단답형
영역 문제와 또 하나는 SQL 베이스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번 시험은 실제적으로 이전 회차 2017년도, 18년도에 있었던 총 6회차 시험보다 난이도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뭐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2회, 3회 응시하시는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수준 나올 거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꼼꼼히 SQL 문제 부분은 문장 공부도 꼭 하고 가세요. 이번 회차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가 문장 완성하세요, 서술하세요 문제가 아니고 빈칸 채우세요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게다가 자, 그러니까 문제 4번은 2018년도 2회차의 기사 기출 문제가 그대로 용어 문제에 스키마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뭐 차이점이 있다면 기사 문제로 출제됐을 때 이 스키마 문제는 3점, 즉 한 문제당 1점 부분 점수였는데요. 자, 우리 산업기사는 한 문제당 3점으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기사와 산업기사와 난이도가 그래도 차이가 있구나, 동일한 문제인데 배점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영역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문제 해서 전반적인 문제 조정에 의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이번 회차 좀 난이도가 평이했다, 좀 쉬운 편이었다, 또는 공부하신 거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영역 구별 없이 출제되는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 나는 데이터베이스가 자신 있으니까 먼저 풀어야지 라고 꼼꼼히 챙기시는 분도 있고, 차례대로 문제 1번, 2번 놓치지 않고 풀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시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도 크고요. 시험지 속에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수도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큼 여백 영역이 적거나 연습 영역량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꼼꼼히 답안 연습 정도만 여러분이 꼭 하시고, 공부해야 할 분량 기출문제만 보시면 필기처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꼭 학습 분량 채우시고 답안 작성 연습도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해당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스키마 공부하려고 준비한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이론 공부를 통해서 필기 때부터 스키마 공부 내지는 이번 회차에 언급되는 문제 정도는 학습된 상황이라고 보고, 자, 답항, 모범 답안의 범주에 대한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험지에는 매 페이지, 시험지 매면의 하단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습란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어떤 페이지는 연습란이 요 정도, 어떤 페이지는 요 정도 이고, 시험지 맨 뒷부분엔 조금 더 넉넉한 연습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란에 스펠링이나 단어를 적고 옮겨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었던, 자, 저렇게 빈칸 부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빈칸에다 답 적고 답란에 안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채점 영역은 위에가 아닙니다. 위에가 맞아도 자, 아랫부분에 있는 답란, 이 영역에다가 답을 적어야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영역입니다. 자, 문제 4번은 배점 9점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 9점과 관련해서는 뭐요? 하위 문제가 3문제니까 부분 점수 3점, 3점, 3점입니다. 자, 1번, 3번만 알면 1번, 3번이라도 꼭 적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해당 기출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2회차 기사기출 문제입니다. 약간의 순서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3점이었고 지금은 9점.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구조와 제약 조건과 그 제약 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명세를 기술,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친절하게 스키마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 빈칸에 알맞는 용어를 기입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자, 스키마 하면 3단 스키마 구조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요. 자, 시스템 DB에 저장이 되어 있죠. 데이터 사전에 메타데이터 형태로
정의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전체 데이터 중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한 부분에서 본 논리적인 구조를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말한다 해서 답을 정확하게 스키마하면 3개, 그쵸? 외부 내부 개념, 그쵸? 예, 자, 그중에 외부 스키마다라고 답을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1번 답에 외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빈칸 영역 살펴보시면요. 빈칸 영역이 가로 1번하고 스키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외부 스키마라고 5글자 적으면 참 이상하겠죠? 외부 스키마, 스키마 이렇게 되니까요. 자, 또는 시험장에 가셔서 자, 시험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거지 저는 시험장에 가지를 못하죠. 자, 문제 봅니다. 자, 서브 스키마라고 한다라고 제가 지금 복원하는 문제상에서는 적어놨죠. 자, 그러면 서브 스키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서브라고 적으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 상에서 서브 스키마라는 용어가 없을 때에는 외부와 서브를 적으셔도 둘 다 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자, 논리적인 관점에서 본. 자, 위에 논리적인 관점, 논리적인 구조에서 봤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본 논리적인 구조를 말을 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전체적으로 모았다. 사용자 관점이다. 그러면 논리적인 관점, 개념.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죠. 저장 매체적인 관점에서 기계 관점에서 봤다. 물리적인 구조다라고 해서 논리, 물리 키워드를 잡지 마시고 더 길게 뭐요? 논리 구조, 논리 관점, 사용자 관점, 물리 구조 해서 키워드 여러분 필기 때 공부하신 거 그대로 알고 가셨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개편이 된 실기 문제는요. 기사와 산업기사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꼭 기사기출과 산업기사 기출복원 문제를 기사도 산업기사 보시고 산업기사도 기사 문제 정도는 보시고 가셔야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자, 답을 순서대로는 외우지 마시고 그래도 공부 좀 꼼꼼히 하고 갑시다. 자, 모범 답안과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떻게 적었어요? 외부, 개념, 내부. 오케이. 자, 가장 여러분이 수월하게 적고 고민하지 않고 적으셔야 될 부분 모범 답안 첫 번째 케이스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전산 영어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외부라고 적어도 되고요. 자, 어떻게 해요? 영어로. 그렇죠? 예. external, 그렇죠? conceptual, internal 이렇게 적으셔도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둘 다 적으면 안 되나요? 둘 다 적으셔도 됩니다. 단, 두 개 다 적었을 때는 앞부분에 있는 것만 채점하고 뒷부분에 있는 건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외부 영어, 그러니까 한글 적고 영어 적었는데 영어의 스펠링이 틀리면 앞부분은 맞아도 모두 다 틀린 답으로 채점을 한답니다. 꼭 알고 계시고 매우 우리 큐넷에서 공단에서 채점위원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채점을 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믿으시면 되고 나는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할 수 있는 준비 자체만 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주의해야 할 게 이런 겁니다. 외부 스키마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답항란에 외부 스키마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스키마라고 적은 이 부분을 검은 펜 적은 그 볼펜 필기도구로 2줄을 적으시면 외부만 채점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개념 내부. 자, 아무튼 스키마 더 적으시면 이거 동일한 개념인데 채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렇게 필답형 시험에서는 적는 방법도 여러분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데 왜 답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나오시지 말고 외부, 개념, 내부 시험장에서 시험지 보시고 스키마라고 적혀져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반복된 영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죠? 자, 외부 개념, 내부 혹시 틀렸을 때는 밑줄 그으시면 인정. 자, 마찬가지로 영어 적으셨는데 영어 뒤에 스펠링이 틀리셨다 그러면 둘 다 적지 마세요. 둘 다 적어도 외부와 외부의 영어가 맞으면 득점 맞습니다. 왜? 앞부분만 채점 하니까. 근데 틀린 답안과 동일하게 적었을 땐 아예 빵점이라는 거죠. 그죠? 자, 해당 문제는 부분 점수 있기 때문에 3점, 3점, 3점. 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니 여러분 시험장에서 세 개 다 모르는데 라고 해서 안 적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자, 알 수 있는 용어 적으시면 득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5번 문제는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 지문이 좀 길었던 문제예요. 자, 배점 16.2예요. 자, 빈칸 1번부터 4번까지 있다 그랬죠? 그럼 부분 점수 몇 점? 4점이죠. 자, 해당 문제 밑에 답이 있진 않고요. 문제가 있고 답안 영역은 4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도 용어 문제예요. 자,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를 전반적으로 냈다. 자, 용어도 그렇고요. 자, 여기에 SQL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각 설명에 부합하는 용어를 가로에 순서대로 적으세요. 가로에 적으라 그랬다고 해서 가로에 직접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안란에 꼭 적으시고요. 자, 1번에서는 모든 도메인이 각각의 튜플로 좀 말 표현이 좀 다르죠.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원자값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얘기하면 1NF를 만족하고 그렇죠? 1NF를 만족하고 라고 적혀져 있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자, 답과 관련된 직접적인 키워드였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저는 복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NF를 만족하고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고 지금 상황은 부분함수 종속에 문제가 있으니 분해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자, 표현 잘 보시고요. 그렇도록 분해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범 답안은 제2정규형. 저희가 본강의에서도 분명히 정규화와 정규형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범 답안 1은 제2정규형이라고 적으시는 거죠. 제2정규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죠? 자, ENF 하셔도 맞습니다. 자, 왜? 영어 플레임 스펠링 보시면 second, normal, form으로 끝나죠? 자, 그래서 NF 해서 제2정규형 또는 Z자 뺀 이정규형도 다 맞습니다.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4가지 중 하나만 적으시면 4점 득점하신 겁니다. 자, 플레임 스펠링 됩니다. 스펠링 틀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단 SNF 적으시면 안 되죠. ENF입니다. 그렇죠? 2NF 뭐 거기까지는 답으로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필기 때부터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외의 단어 시험장에서 긴장할 수는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주요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 제2정규형 ENF 그렇죠? 예.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지문을 좀 꼼꼼히 읽으시고 만약에 정규화된 결과를 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정이라고 하면은 화라고 적는 게 원래 정확하겠죠. 그렇죠? 제가 강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론에서 분명히 정규화와 형을 여러분이 매우 헷갈려서 질문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긴장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긴장 안 하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 시험장에서도 과정이냐 아니냐를 꼭 공부를 많이 꼼꼼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번에 2회, 3회에도 시험 문제에 기사던 산업기사던 자, ENF 나왔으니까 3NF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3NF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문 어떻게 됐는지 시험장에서 보시고 만약에 과정이다 그러면 제3정규화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아니지만 완전함수 종속
그죠? 얘도 시험범위 나오죠. 자, 이번 기사에서는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키워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산업기사분들 2회, 3회 때 분명히 부분함수 종속 키워드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완전함수 종속. 왜냐하면 바로 직전 시험에 ENF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공부는 하고 응시를 하셨겠지라고 해서 꼭 준비하실 때 정확한 용어 공부하시라는 게 이런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SQL 문제인데 이번 회차 특징이 빈칸 문제죠. 자, 문장 완성하세요 문제이고요. 다 서술하세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시사항 보면 자, 산업기사 대부분 SQL의 DML 명령과 관련된 부분 나오고요. 해당 문제 수준은 이미 필기에서 여러분 학습한 내용이십니다. 자, 업데이트 문제고요. 자, 문제의 경우에는 자, 값 변경하고자 하는 간단한 업데이트 센 문제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자, 테이블 대상으로 성명이 강형인 학생의 점수를 자, 92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92점으로 갱신 수정하세요 문제였습니다. 자, SQL문 같은 경우에는 자, 업데이트 한 칸 띄고 학생 한 칸 띄고 자, 가로 부분 2번에 뭐요? 셋 적으시면 되고요. 자,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건 where절까지도 되어 있고 우리는 답만 set으로 적었으면 됐겠죠. 자, set 적는 방법, 모범 답안 세 종류 말고는 답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 set 대문자 좋고요. 자, 소문자 좋고요. 자, 카멜 표기법에서 자, 대문자로 시작하는 set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전산 영어가 아닌 경우 대소문자 구별 없고 한글 적어도 영어 적어도 되지만 SQL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그죠? 영문만 답이겠죠?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은 없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요. 자, SQL 문제가 연이어서 나오지는 않고요. 다음 문제는 다시 한번 용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문제, 새로 등장한 문제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죠. 실제적으로 스키마, 그쵸? 릴레이션 스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두 개의 릴레이션 간에 참조 관계가 있다입니다. 자, 테이블 예제가 나오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킴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가로 앞에 있는 게 학생 테이블 릴레이션명이고요. 릴레이션 속에 소가로 속에 있는 내용들이 속성 이름이죠. 자, 즉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전공이 있고 점수 학과 번호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해도 해당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학과라는 릴레이션 테이블이 있죠. 자, 학과 번호가 있고요. 학과의 이름이 있고요. 학과 홈페이지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참조 관계, 참조하는 릴레이션과 참조되는 릴레이션이 있죠. 자, 그럼 관련돼서 자, 답이 외래키였던 적이 있죠. 외래키가 답으로 나왔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회차는 그 외래키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이런 릴레이션에서 데이터가 있지는 않지만 디자인하는 상황에서 키 지정 상황에서 자, 어떤 속성을 해야 두 릴레이션의 참조 관계를 얻을 수 있겠다입니다. 자, 보시면 단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줄, 그쵸? 밑줄 친 속성은 기본키에 해당한다 해서 각각의 릴레이션에서 자, 고유한 속성 해서 주키, 학번과 학과 번호가 각각 있죠. 자, 그러면 외래키로 된 속성을 적으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학생 릴레이션에서예요. 학생 릴레이션의 기본키는 학번이고 학생이 해당 학과의 학과명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뭘 외래키로 지정을 하면 될까요? 학과 번호요. 죠? 학과 번호라고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학과 번호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모범 답안 딱 학과 번호밖에 없습니다. 학과 번호. 죠? 학과 번호 말고는 정답이 될 수 있는 모범 답안 없는 유일한 답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박또박 한글로 기재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뭐 간혹 학 띄고 과 띄고 번 띄고 호 적었는데요. 자, 그건 인정해 드리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학과 번호가 유일한 답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마지막 SQL 문제인데요. 자, 해당 문제는 보시면 2018년도 3회 기사기출 변형 문제예요. 그죠? 기출 변형 문제. 뭐 굳이 학생 테이블 예를 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테이블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테이블 예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문과 밑에 SQL만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필기에서 해당 문제 이미 산업기사분들 필기에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보셨던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소문자로 또는 대문자로 like 스펠링을 정확하게 적고 나오시면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래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속성이 2로 시작하고 자, 기존 기출 보시면 원래 앞에서부터 뒤까지 select 학번, from 학생, where 이름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자, 2%에서 2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 적는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빈칸 4번 문제만 나왔고요. 자, 이 정도 길이는 언제든지 완성하세요. 모두 적으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는 적으면 어떻게 해요? 1대1 딱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죠. 이영진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영진도 있고 자, 그거보다 짧은 이철도 있습니다. 그쵸? 이철도 있고 이영희도 있는 자, 이씨로 시작되는 이로 시작되는 해서 자, 그럴 때 뭐요? 유사한 like 키워드 적어주십니다. 자, 그럼 like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깔끔하고요. 자, 소문자, 자, L자 like인데 좀 내가 L자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like 적으셔도 자, 답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자, 전산영어는 반드시 영어로 적으셔야 되고요. 전산영어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SQL은 당연히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고요. 자, 용어는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지시사항이 특별한 게 없죠. 3글자로 적으세요. 4글자로 적으세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답 적는 연습,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 공부해 가시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만들 수 있도록 60점 이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전 영역의 점수가 100점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운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가셔서 정확하게 적고 실수만 없으시다면 합격권 범위 내에 분명히 있으시게 채점위원이 신뢰롭게 채점하고 여러분도 자신 있고 기분 좋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시험이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이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꼭 도전하셔서 결과를 합격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많은 전공의 베이스, 전공 자격증, 전공 학생들만큼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셨던 거 시험장에서 모두 적고 나오시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요. 자, 긴장하시지 말고 연습 많이 손으로 공부하셔서 꼭 2019년도에 합격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